제가 볼 때 그 천병근 화백님은 그 우리나라 미술사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의 측면이라고 그럴까요? 그 유니크한 측면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른 작가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단체나 뭐 동인, 이렇게 협회, 이렇게 가담을 해서 그 활동하는 데 비해서 천병근 화백님은 이제 독자적으로, 개인적으로 이게 활동한 게 좀 두드러지거든요. 물론 이제 다른 그 단체 그 작품을 이렇게 출품하거나 그런 적은 있기는 하지만은, 천화백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, 독특하다고 생각이 돼서, 근데 이제 이 독특하다는 이제 말은 우리 미술의 전체 그 맥락에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은, 어떤 의미냐면은, 일단 우리 미술이라는 게 어떤 뭐 구상성을 이렇게 띈 그런 미술도 있고, 추상성을 띈 미술도 있고, 단색을 이렇게 띈 미술도 있고, 실험성을 띈 이런 미술도 있지만은, 천화백님은 여기에 별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미술가는 어떤 시대의 조류를 타고 가는 부분도 있고, 그렇지 않고, 본인의 어떤 그 색깔과 성격을 계속 그 심화시키고 이 고유화시키는, 그러면서 자기의 조형 어법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작가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천화백님은 이제 전자보다는 이제 후자에 가깝고,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니크하다, 독특하다, 이런 이제 용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작품은 좀 시기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50년대와 이제 60년대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, 작품이 뭐 일관되게 착착 이렇게 해 나가신 거는 아니지만은, 그래도 이 초기의 작품들을 이렇게 본다면은, 신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. 경건성이 강조가 되고요.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이 작품을 하고, 50년대, 6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고, 이거 굴곡진 그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, 그것을 바로 그 신앙의 힘으로써 극복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70년대는 뭐 이 제주도에 주로 이쪽에 이제 작품들이 70년대 건데, 제주도에 이제 계시면서 제주도의 어떤 풍광에 좀 매료가 돼 있고,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어떤 그 풍경화라기보다도 이 보색 대비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. 강렬한 어떤 그 색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현실인데 현실인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 제주도가 등장한다는 게 또 특징이 있고, 그래서 그걸 초현실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,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 공간의 어떤 그 해석을 좀 심리적인 부분을 또 넣은 것이 아닌가.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원시성이랄까요, 어떤 생태적인 건강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,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 또 80년대는 이제 천화백님의 어떤 그 고유성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, 이게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전서부터 이게 추구해 오던 우리 미술의 어떤 그 향토성을 이제 현대화시키는 문제. 모국어적 언어가 있고요. 그리고 현대적 언어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모국어적 언어라는 거는 이제 한국적 상황과 한국의 어떤 문화, 전설도 되고요.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, 거기에 기초해서 그걸 소재로 해서 현대적 언어를 그 입히는 그런 작업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. 네, 또 이제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이렇게 부분은 이 천세광 목사님의 그 장남이시죠. 장남으로서 또 본인은 이렇게 그 화가의 길을 가면서 좀 우리나라 그 미술에 족적 같은 걸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. 굉장히 그 1인 시기에 이 기동 미술을 이렇게 하셨고, 우리나라 기동 미술에 있어서 어떤
첫 삽을 떴다고 그랬나? 그러니까 기초를 이렇게 놓는데 현격한 공로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.